떡볶이집을 운영하는 70대 할머니이다. 나는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30년째 떡볶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 왔던 고등학생 손님들이 어느새 엄마 할머니가 되어 다시 방문하곤 한다. 주변에서는 장사도 잘 되고 하니 밀키트 사업을 하자고 하지만 나는 그냥 지금이 좋다. 항상 아침에 나가서 떡볶이를 만들고 순대와 만두를 준비한다. 한쪽에서 튀김을 튀기며 아이들의 점심시간, 학교 시간을 책임진다. 2026년의 봄도 그렇게 시작됐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지만 고추장과 멸치, 육수가 끓어오르는 순간 가게 안은 금세 따뜻해진다. 나는 국자를 잡을 때마다 지난 30년이 손끝으로 되살아난다. 한결같은 맛을 지키는 일은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고집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고집 덕분에 이 골목은 아직 살아있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교복 치마를 휘날리며 아이들이 쏟아져 나온다. 휴대폰을 보며 웃다가도 떡볶이 냄새를 맡으면 발걸음이 느려진다. 그 모습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달라진 건 가격표와 세상 속도뿐이다. 요즘은 키오스크가 유행이고 프랜차이즈가 골목을 잠식한다. 근처에도 새로 생긴 체인 분식집이 있다. 화려한 간판, 할인 쿠폰, SNS 이벤트까지. 어떤 이들은 나에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 이런 옛날 방식은 힘들어요. 나는 대답 대신 떡을 더 졸였다. 맛은 말이 없지만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어느 날 교복을 입은 한 아이가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동전을 몇 번이나 세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고 나가려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떡볶이를 작은 컵에 담아 건넸다. 다음에 그 한마디뿐이었다. 그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 앉아 먹기 시작했다. 눈물이 떨어지는 걸 나는 모른 척했다. 30년 장사를 하다 보니 아이들의 표정만 봐도 사정을 알게 된다. 누군가는 시험을 망쳤고, 누군가는 친구와 싸웠고, 누군가는 집이 힘들다. 나는 거창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저 아이들 배를 채웠을 뿐이다. 그런데도 몇 년 전 한 손님이 아기를 안고 찾아와 말했다. 할머니 떡볶이 덕분에 저 고3 버텼어요.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처음으로 장사가 돈만은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요즘도 사람들은 묻는다. 왜 더 크게 하지 않느냐고. 왜 체인점을 내지 않느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 얼굴을 보며 국자를 드는 이 일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모른다. 내일 또 어떤 아이가 이 가게 문 앞에서 망설이게 될지.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에 이 작은 떡볶이 한 컵이 어떤 의미가 될지. 2026년 여름이 다가오면서 골목은 더 시끄러워졌다. 여자고등학교 담벼락에는 학원 광고가 빼곡했고 아이들 얼굴에는 시험 기간의 긴장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아침마다 떡을 불리고 양념을 다시 맞춘다. 날씨가 더워지면 간도 달라진다. 30년을 했어도 방심은 없다. 맛이 조금만 흔들려도 아이들은 금방 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몰려왔다. 그런데 낯선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구청 위생과라고 했다. 누군가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다. 위생 상태 점검하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장사를 오래 하면 이런 날도 온다. 냉장고 문을 열고 조리대 아래를 보여주고 기름 교체 날짜가 적힌 수첩을 꺼냈다. 나는 매일 기록한다. 튀김기름은 정해진 날에 버리고 행주는 삶아 쓴다. 누군가는 할머니가 대충 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나는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함부로 다룬 적이 없다.
점검은 길어졌다. 가게 앞에 서 있던 아이들은 수군거렸다. 체인 분식집이 생긴 뒤로 이상하게 단속이 잦아졌다는 말도 들렸다. 나는 괜히 웃었다. 장사는 결국 맛과 진심으로 하는 거지 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서류를 덮었다.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모범업소로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짧은 한마디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게 앞에 서 있던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역시 할머니지 하고 웃었다. 나는 괜히 튀김을 한 번 더 뒤집었다. 속이 시원했다. 말없이 지켜온 30년이 괜히 쌓인 게 아니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소문은 금세 사라졌다. 대신 아이들이 더 자주 찾아왔다. 시험이 끝난 날 한 무리가 와서 떡볶이를 3그릇이나 시켰다. 오늘은 우리가 쏜다. 아이들끼리 그런다. 나는 괜히 물을 더 따라주었다. 가게는 크지 않지만 여기에는 아이들의 기쁨과 좌절이 함께 쌓인다. 나는 그걸 매일 지켜본다. 누군가는 성적표를 들고 울고 누군가는 합격 소식을 전하러 달려온다. 그 순간마다 나는 똑같이 떡볶이를 퍼담는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맛은 같아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부복을 입은 한 아이가 홀로 남아 있었다. 낮에 동전만 세던 그 아이였다. 손에는 구겨진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나는 모른 척 불을 끄려다 다시 불을 켰다. 왠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내 앞으로 다가왔다. 손에 들린 봉투는 구겨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의자 하나를 내어주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급식비 고지서와 체납 안내장이 들어있었다. 집 사정이 어렵다고 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3군데나 뛰고 있다고 했다. 학원도 그만두었고 도시락을 싸올 형편도 아니라며 고개를 숙였다. 말은 짧았지만 사정은 길었다. 나는 잠시 계산대를 바라보다가 그 아이 앞에 떡볶이와 순대를 가득 담았다. 배고프면 공부도 안 된다. 그 한마디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그 아이는 점심시간마다 가게 구석에 앉았다. 계산은 하지 않았다. 대신 설거지를 도왔다. 나는 모른 척했다.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도 장사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아이가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급식비 체납자로 불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번졌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끓었다. 배고픈 게 죄는 아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날 학교 시간 나는 일부러 가게 앞에 크게 써붙였다. 학생 무료 급식, 대이유 묻지 않음. 아이들은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체인점에서 흉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나는 국자를 더 세게 잡았다. 이 골목에서만큼은 아이들이 고개 숙이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 작은 가게가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마지막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 나는 미처 몰랐다. 무료급식 안내문이 붙은 다음 날 가게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들어왔다. 나는 평소처럼 떡을 볶고 튀김을 건졌다. 특별한 표정도 특별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평소처럼 많이 먹어라 한마디만 건넸다. 그러자 1명, 2명 손을 들었다. 저 오늘은 그냥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계산기를 밀어두고 음식을 담았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대신 그 아이들의 눈을 한 번씩 마주쳤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체인 분식집에서 직원이 찾아왔다. 영업방해라며 항의했다. 공짜로 주면 시장 질서가 무너진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시장 질서는 모르겠고 애들 배는 채워야지.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며칠 뒤 지역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다. 여고 앞 할머니 분식집에서 학생들 무료로 먹인다. 댓글이 쏟아졌다. 응원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 누가 진짜 자기 편인지. 그날 저녁 급식비 체납으로 울던 그 아이가 내게 말했다. 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잘 커서 너보다 어린애 도와줘. 나는 장사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장사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돌아온다는 걸 30년 동안 배웠다. 다만 그 돌아옴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섰다. 양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내리더니 한참을 가게를 바라봤다. 그리고 들어와 말했다. 저 여기 1998년도 졸업생이에요. 나는 얼굴을 보자마자 기억이 났다. 늘 맨 끝자리에서 떡볶이를 먹던 아이였다. 그 아이는 지금 지역기업 대표가 되어 있었다. 맘카페 글을 보고 일부러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 그때 도시락 못 사와서 여기서 많이 얻어먹었어요.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은 기억났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자존심은 여전히 소중했다.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했다. 나는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그때 저 살려준 값이에요. 그날 이후 가게 한편에 작은 상자가 놓였다. 이름 없는 장학금. 아이들은 모르게 조용히 쌓여갔다. 사이다 같은 역전이었다. 가난했던 아이가 성공에 돌아와 또 다른 아이를 돕는 구조.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결국 진심은 돌아온다고. 체인 분식집에서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다. 학생 반갑데이. 현수막이 크게 걸렸다. 일부러 우리 가게의 방향을 향해 세워둔 듯했다. 아이들이 잠시 흔들렸다. 가격은 무시 못한다. 나는 조용히 양념을 저었다. 가격 경쟁은 할 수 없다. 대신 맛과 시간으로 승부한다. 30년 동안 바뀌지 않은 불 조절, 고추장의 농도, 멸치, 육수의 깊이. 그건 하루아침에 따라 할 수 없다. 며칠 뒤 체인점에서 식중독 의심 사건이 터졌다. 뉴스까지는 아니었지만 학교 안에서는 금세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남이 넘어졌다고 기뻐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프지 마라. 먹는 건 조심해야지. 그날 이후 아이들은 다시 돌아왔다. 누군가는 말했다. 할머니는 안 변하잖아요. 그 말이 가장 큰 칭찬이었다. 유행은 빠르지만 신뢰는 느리게 쌓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장사는 결국 사람 장사라는 걸. 하지만 또 다른 시험이 남아 있었다. 이번엔 가게 안에서 시작됐다. 급식비 체납으로 울던 그 아이가 어느 날 보이지 않았다. 사흘째였다. 나는 괜히 마음이 쓰였다. 학교 앞을 서성이다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아이가 자퇴를 고민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집안 사정이 더 나빠졌다고 했다. 나는 그날 장사를 마치고 아이 집 근처까지 갔다. 초라한 반지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진 않았다. 대신 다음 날 가게에 작은 공고를 붙였다. 방과 후 아르바이트 구함 학생 가능.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다. 나는 조건을 달았다.
하루 2시간 대신 학교는 꼭 다닐 것.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거지와 청소를 맡겼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가게 한쪽에서 공부를 하게 했다. 나는 대단한 교육자는 아니다. 하지만 아이 하나쯤은 붙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어른의 역할이다. 그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진짜 반전은 시간이 만든다. 가을이 되자 아이는 모의고사 성적이 올랐다며 종이를 들고 뛰어왔다. 나는 숫자는 잘 모르지만 표정은 알았다.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랐다. 장학금의 도움으로 학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아이의 자존심을 위해서다. 나는 그저 평소처럼 떡볶이를 담아줬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다. 저 꼭 합격해서 여기 다시 올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합격하면 2그릇이다. 가게는 여전히 작고 낡았지만 이 안에서는 꿈이 자란다. 기름 냄새 속에서도 희망은 핀다. 누군가는 분식집이라 부르지만 나에게는 작은 피난처다. 그리고 드디어 수능날이 다가왔다. 나는 새벽부터 떡을 볶으며 기도했다. 그 아이뿐 아니라 이 골목을 지나간 모든 아이들을 위해. 결과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다. 이번 겨울 이 가게에 또 한 번 눈물 나는 일이 생길 것 같았다. 수능이 끝난 날 아이들이 몰려왔다. 해방감에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리고 셋째 날 저녁 문이 열렸다. 그 아이였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나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다. 붙었어요. 그 한마디의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가 곧 판호로 터졌다. 나는 괜히 튀김을 뒤집으며 눈을 훔쳤다. 아이는 말했다. 할머니 덕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거다. 그게 진짜 사이다다. 도움은 줬지만 해낸 건 아이 자신이다. 그날 가게는 작은 축제였다. 공짜 떡볶이가 또 나갔다. 누군가는 손해라고 하겠지만 나는 안다. 이 순간이 30년 장사의 가장 큰 이익이라는 걸. 하지만 이 아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진짜 이야기는 몇 년 뒤에 완성될지도 모른다. 2026년 겨울 첫눈이 내렸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떡을 볶고 있다. 체인점은 결국 문을 닫았다. 유행은 떠났지만 골목은 남았다. 합격했던 그 아이는 대학생이 되어 방학마다 가게를 돕는다. 그리고 장학금 통에는 여전히 돈이 쌓인다. 이름 없이, 조건 없이. 나는 여전히 밀키트 제안을 거절한다. 이 가게는 공장이 아니다.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고 국자를 드는 자리다. 돈보다 오래가는 건 관계라는 걸 나는 안다. 어쩌면 언젠가는 이 가게 문을 닫는 날도 오겠지. 하지만 괜찮다. 여기서 배를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 아이들이 있다면 그걸로 됐다. 오늘도 종이 울린다. 교복 입은 아이들이 달려온다. 나는 다시 떡을 볶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내일은 또 어떤 아이가 이 문을 열까?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에 이 작은 떡볶이 한 그릇이 또 어떤 기적이 될까?